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우리, 신한, NH농협은행에 이어 제4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4인터넷 은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4개 컨소시엄들은 모두 시중은행과 짝을 이루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들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뱅크 등이 혁신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자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도내에서 올해 처음 발견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6월 둘째 주 춘천 신부급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 중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 한 마리가 채집됐으며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시기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릴 경우 대부분 가벼운 발열 및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250명 중 1명 정도에서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에서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 인테리어, 보일러, 헬스케어, 가전기기 등 각 분야 중견 중소기업이 대거 미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분야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북미 지역을 공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북미 지역은 전 세계 바닥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그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바닥재로 카펫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가 대세였지만 위생과 내구성 측면에 우수한 PVC 바닥재에 대한 인기가 현지에서 높아지면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라는 분석입니다. 제4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의 기존 은행이 속속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고 특히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IBK 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제4인터넷 뱅킹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인 만큼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장 막판에 이르러서 체력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주가 탄력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세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5월 CPI라든지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의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에 맞는 시장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있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는요, 저희 국내 시장을 보면서 인생을 배워요. 인생을 배우고, 아, 이런 게 정말 밀당이구나, 라면서 늘 새로운 배움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오늘 장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밀당 이후에는 그 확실한 어떤 헤어짐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별? 어떤 결과물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새벽 3시에 미국 FOMC에서 이제 금리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촉각인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승이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차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은 차트를 크게 하지 않고 작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까지 이제 깨지질 않았으면은. 그럼 여기는 이제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 저점이.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이런 곳들이죠. 지금 이런 곳들도 얼마 전에 이게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상승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오는 그런 장세고 차트를 좀 크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서 꼭지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각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선을 도식화시키면은 이런 이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이런 어떤 이 주가가 이제 좀 휘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단이 나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각도를 잡으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급등이 굉장히 세게 나와요. 굉장히 세게, 강하게. 그래서 아마 내일 한국 증시는 굉장히 불장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한국 증시는. 이거를 이 패턴을 갖다가 제가 꽃봉오리 패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꽃이 필 때 이런 식으로 펴요. 그죠? 이렇게 단이 나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급등 나와요. 이거는 뭐 제 지금 교육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꽃봉오리 패턴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이 꽃봉오리 패턴의 특징은 급등이 나오는데 이 급등이 지속이 돼요. 지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설명 잘 듣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일 불장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노란 색깔 박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노란 색깔 박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쳤을 때도 또 이 노란 색깔 박스 돌파됐다. 여기 상단 간다 말씀드렸고 이 상단을 장중에 터치를 했어요. 지금 장중에.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면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이제는 이런 저항 때는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자 이렇게 좀 차트 설명 좀 드리고 오늘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화장품, 미용기기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식품, 음식료 쪽 이제 강세를 보여줬고 어저께 애플이 7% 강세 마감에 따라서 이제 뭐 애플 관련된 종목들 LG노텍이라든가 BH 그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자화전자 뭐 이런 종목들 시작하자마자 갭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은 좀 있었지만 오늘 좀 강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또 자율주행 쪽도 좀 강세를 보여줬어요. 자율주행. 하지만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도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연속적으로 시세 이 분출이 나올 것인가?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고 여전히 이 앞에 제가 써놓은 화장품이라든가 미용기기 그리고 또는 식품 이쪽은 상승 지속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 음식료 쪽으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의 대상인데요. 지금 이 삼양식품 그리고 또는 빙그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갔었죠. 이 삼양식품은 역대 최고점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음식료 쪽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대상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단순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뭐 매수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에서는 음식료 쪽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대상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해부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6월 7일 날 가장 최근 방송에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최근 방송에서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이 초대형주가 6.7% 정도 급등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조금 더 기존의 어떤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그 종목들보다 수익이 좀 더 높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재미있는 포인트를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일주일에 2번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개 방송에서 가장 최근에 6월 3일 날 월요일 날에는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이 알테오젠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이 급등은 이 ADC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ADC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ADC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올해까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관련주들 나오겠죠. 그래서 리가캠이라든가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 설명 같은 거 좀 잘 들으셨다면은 알테오젠 요 날이에요. 이 날이 이제 교육이 했었고요. 밤 10시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곳은 20만 원이죠. 20만 원.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이 지금 이 43%가 나왔어요. 설령 내가 40%를 다 수익으로는 취하지 못했을지언정 일단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해서 이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었다. 이거 이제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5월 28일 날에는 이제 태성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이 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신규 사업으로 해서 2차 전지 복합 동박 요 신규 사업 쪽에서도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가면은 이 태성 같은 경우는 따라서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AI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좋다 그러면은 또 그쪽으로 또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은 이 태성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요 기대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에 따른 우리가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매매 전략을 드렸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에 따른 목표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뭐 3차 매도가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 제시드린 이 매수 구간은 매수 밴드는 5,500원에서 5,800원까지예요. 그죠?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라인에서 이 구간에서 집중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이 지금 132.98%예요. 이거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수익으로.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보수적으로 2 또는 3, 나누기 2 또는 3만 해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훌륭한 수익이다. 그리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추적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을 분석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잡고 그에 따른 이제 이 매매 전략까지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에서 그리고 제가 제시드린 거는 여기서 이제 끝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잘 수익을 냈다고 해도 굉장히 훌륭한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 거래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하시려고 하는 그 투자 관점이라든가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자료집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수 포인트라든가 1차적인 어떤 이 끊어가는 그 어떤 목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제가 드린 히든 종목, 오늘의 직구 종목에도 목표가 제가 잡아드리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안 나왔을 시에는 쭉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 부분이 이 캔들에 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캔들 자료집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꽃봉오리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 속에서 시그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이라든지 차트 공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특징 테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이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 게 사실 저도 개인 투자자이잖아요. 예. 식품주가 처음에 잘 갈 때 일일천하겠지 뭐. 아이 해봤자 했는데 테마를 계속 바꾸면서 잘 가는 거예요. 예. 이 테마를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좋은 질문이세요. 지금 과거에 음식료 쪽은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최근에 되게 굉장히 강하게 가잖아요. 추세를 타면서. 근데 바이오라든가 이런 음식료 쪽 그리고 또는 원전 이런 것들에 이가 갈리신 투자자분들 많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 등락이 심하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음식료 쪽은 시야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근에 뭐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이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어요. 키워드로. 그게 뭐냐면은 이 확장성이란 말이에요. 확장성. 확장성인데 어디로의 확장성이냐? 바로 세계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음식료 쪽도 원래 음식료 쪽은 이제 이 뭐 굉장히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내수용인데 지금 이 대상 같은 또는 삼양식품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시장, 우리나라의 몇 배 되는 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수준으로 계속 이 성장을 해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어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나쁜 감정들 또는 뭐 증오감 막 이런 것들은 지금 가지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자, 우선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대상인데 대상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방송 이후부터 꼭 눈여겨보시는 면 좋은 종목이에요. 아마 제가 이 방송 나가고 또 금요일 날 또 이번에 출연하고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나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밑에 거래량에 한번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량은 2023년도 12월 달 거래량이에요. 그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도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 거래량에 실린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역시 식품 관련주들 뭐 증시가 안 좋을 때 좀 이제 한 번씩 올랐다가 또 다시 한번 내리고 막 이런 부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거래량이 어떤 이 털기 위한 이 고점에서 털기 위한 그러니까 개미들이 여기서 많이 물렸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이 거래량은 실거래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묵직한 거래량이 아닐 가능성. 근데 지금 똑같은 수준 거의 이 거래량을 거의 위협할 정도로 한 95% 정도 왔어요. 거의 동일 거래량으로.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떠냐면은 이 거래량이 터짐과 동시에 지금 이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거래량과 이쪽 거래량에서 우리는 신뢰성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여기는 거래량을 믿으면 안 돼요. 이쪽은. 근데 이 부분은 거래량에 대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 보세요. 여기 말고 이 거래량이 굉장히 죽은 상태에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그리고 나서 시세가 폭발하죠. 이런 것들은 이 시장에서 이 거래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다는 거는 관심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일단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치고 빠지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장에 대한 관심이고요. 이 시장의 관심이 지나치게 폭발되면은 이거는 주도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대상을 식품 음식료 쪽 관련해 가지고 주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하지만 시야를 좀 밝고서 시야를 좀 여러분들이 넓게 좀 보시면은 전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런 저항대를 돌파를 못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파를 했죠. 근데 돌파하고 나서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바로 이 지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종목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으로 이어져 왔던 이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부터는 주가가 내려갈 생각이 있다 없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상승이 제법 나왔어요. 거의 10%니까. 근데 아직도 이 상승의 힘은 고작 10% 올리려고 이런 어떤 거대한 이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돌파 나오고 나서 지지하고 이러진 않는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이 상승 쪽으로 이 대상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밑에 거래량 보시면은 100만 주 오늘 한 180만 주 정도, 186만 주 정도 이제 터졌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뭐 크게 좋은 건 아니다. 일단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장의 관심을.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라고 그랬죠. 시장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 최소 미니멈 거래량이 얼마냐면은 90에서 100만 주는 계속 유지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치고 빠지고 하면서 쭉 간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크게 이 나가는 이 큰 어떤 매도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2, 3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시세 폭발 나온 겁니다. 특히 오늘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폭발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 거래량 관련해서 제가 6월 5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 에코프로 설명드렸어요. 이때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이봉은 없었어요. 요거는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여기까지 간다. 예. 그 가는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은 꼭 돼야 된다. 요거를 이제 좀 강조를 드렸어요. 이때 여기서는 최대 거래량이 230만 주, 40만 주였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여기 봉에서 거래량이 얼마 터졌냐면은 43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었던 이 300만 주를 넘기면서 결국에는 급등 나왔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측면에서 우리가 대상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거래량이 일평균으로 한 90 종가상으로 이제 마감 시에 90에서 100만 주 정도 이거는 유지가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은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상승 동력을 다한 거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이제 줄여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렇게 해서 맞섰을 때는 저점에서 특히 뭐 이거 차트 줄이면 줄일수록 차트를 줄이면 줄일수록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 관점을 어떻게 좁게가 아니라 넓게 해보자. 그러면은 시야가 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0%의 상승이 나온 이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2011년이니까 여기 이 전체가 한 13년간이에요. 13년간. 13년이라든가 15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봤더니 이거 뭐야? 치고 올라올 수 있겠네. 이런 곳들. 이 뭐 어떤 저항대 있죠? 이 저항대. 그러면은 35,000원, 4만 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좀 잡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에서 핵심 어떤 급소 자리가 있어요. 급소. 이거는 뭐 굉장히 넓은 13년, 15년 정도의 차트이기 때문에 뭐 얼마가 급소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밴드가 있어요. 주가 밴드가. 바로 여기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 이 부분만 만약에 넘어서면은 거기가 지금 이 상단이 이 박스권의 상단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 즉 오늘 끝난 가격은 28,350원인데 350원인데 내가 매수를 잘 하고 나서 조용호 전문가 이 설명대로 3만 원을 친다. 이거는 우리가 추세 단기적으로 최소 아무리 못 봐도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봐야죠. 왜? 여기가 핵심 라인이니까. 여기만 깨지면은 이거는 모든 누르는 힘을 다 지금 몇 년, 1년, 2년, 3년, 4년 거의 한 2017년도부터니까 거의 한 7년 정도 못 움직였던 곳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3만 원이 돌파됐을 때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목표가라든가 그리고 또는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는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 생기겠죠. 그죠? 만약에 안 생긴다 그래도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장중에 제가 다시 한번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양이에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오늘의 특징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목표가 10,000원 이상 잡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린 종목입니다. 역시 제가 이제 이때가 지금 이 8,860원이었죠. 그 당시 가격이. 이때 금요일 날 종가가 8,890원인가 뭐 그래요. 8,690원이네요. 8,690원. 8,690원. 그 당시 종가가 6월 7일 날.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이 갔죠. 굉장히. 자, 보세요. 지금 우양. 제가 자세하게 이제 이 우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특히 이 북미 시장에서 핫도그라든가 냉동김밥 이런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핫도그는 북미 시장 1위다. 냉동 핫도그. 이거 이제 포인트 말씀드렸고 영업이익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거 지금 영업이익 증감률이 연간 기준으로 70%씩 뛰어요. 70%씩. 우리나라 기존의 식품 회사들이 뭐 연간 기준으로 10%막 뭐 많이 뛰어야 뭐 30%, 20% 이러지 뭐 70이라는 수치 또는 뭐 100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식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우양 같은 경우에 9,000원은 이제 계속적인 관심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지면 좋겠고 오늘 끝난 이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끝났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혹시나 뭐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주가가 여기가 9,000원입니다. 이 수준이 9,000원. 혹시나 9,000원 오면은 이 종목은 쉽사리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막 9,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이런 거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런 종목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이 단단하게 받쳐줘요. 그러면은 지금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1차적으로 상승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첫 번째 상승은 그동안 이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부분이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 과정은 바로 여기가 이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막 이렇게 밀리거나 막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밀릴 때 꼭 잡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측면으로 보면은 오늘 끝난 가격이 지금 1,700원에 끝났는데 오늘 끝난 가격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한 20%, 30%는 상방 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릴 때 꼭 매수 관점 계속 유효하다, 우양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로 음식료 쪽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음식료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 테마 속에서도 대장주격인 종목들에 있어서도 자세하게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밖에도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좀 공부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전에는 시황이라든지 좀 굵직한 테마를 짚어봤다면 자, 이제는 이어서 종목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최근에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고 수익을 냈는지 그 실전 사례들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가장 최근 방송에서 6월 7일 금요일 날 방송에서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이 2차 전지 쪽 좋지 않죠. 하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 좀 말씀을 드렸고 재미있는 포인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락 삼각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캔들 자료집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드리는데 이 패턴 강의집도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안에서 갇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이평선이 수렴을 해요. 이 당시. 그랬을 때 1번 아니면 2번 방향으로 주가는 흐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돌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례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하방으로 돌파되지가 않고 똑같이 지금 이 어떤 이 삼각형 이 하락 삼각형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가지 않고 지금처럼 상방으로 간다면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사례로 해서 토비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 만들고 나서는 이 부분이 이제 하방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치죠.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변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이 변동률이 36%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고스란히 이제 대입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포스코 퓨처엠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을 쭉 그리다가 이 하방으로 안 가니까 다시 상방으로 나오면서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6.69%또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시총 작은 종목들보다는 한 1.2배에서 5배 정도는 더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거 좀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전 방송에서는 5월 31일 날 키다리 스튜디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갔는데 문제는 이 가격이 오지를 않았어요. 이 가격이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중에 오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이 가격 안 오겠구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5,350원에서 5,250원으로 이 매수가를 변경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매수를 못 하셨을 거고, 그리고 장 초반에 지금 제 내용에 집중하신 분들은 재빠르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서 이걸 매수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그 당시 이 5,250원에서 제가 5,350원, 이 100원 구간을 드렸는데 이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 굉장히 작은 구간. 그거는 당일 기준으로 해서는 최저가를 여러분들한테 오전 9시에 매수가로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리뷰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얻어가시면 좋겠고, 한화 엔진 요것도 이제 제가 적산병 휴지기 매매기다 뭐 해서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 적산병이 밑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잠깐 쉬어요,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움직임 변동이 없죠. 그거를 갖다가 적산병 휴지기 매매기법 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12.78% 그런 부분인데, 오늘 끝난 가격이에요. 오늘 끝난 가격.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있죠.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바닥서부터 단기 바닥서부터 1차적인 어떤 상승이 굉장히 건전하게 나왔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량 소화할 거 다 소화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12,000원이라고 하는 단기 바닥,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을 딱 잡은 상태에서 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딱 하고 나서는 각도 만들었죠. 그러면 이 지금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내일 급등 나올 가능성이 이것도 역시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조선업종, 그리고 또는 조선기자재,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내일 강세 뜰 가능성이 높아요. 저 오늘 8시 방송이니까 지금 끝나면 9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시 자택에서 차트 보시고,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들 관심 종목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 관심 종목 넣어놓으시고 하실 시간이 충분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엔진도 여러분들께 리뷰 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에서 지금 현재 이 5위평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면서 다시 급등 나오고 있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이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목표가 7만 원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49.42%인데 이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자, 제가 직전 방송에서 이제 이 상승 추세 살아있다. 요거 이제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77,700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 목표가는 여기예요, 여기. 근데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누적 이 주가 변동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49.42%, 굉장히 높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역시 5위 평선을 아직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PSK 홀딩스는 HBM 관련해서 장비 관련된 종목이에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갔죠. 그러면서 이제 정고점 부분까지 갔는데, 그런 부분들 토대를 봤었을 때 오늘 FOMC 뭐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라든가 또는 뭐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세 보이면은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이 PSK 홀딩스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고요. 20%가 넘어요. 거의 영업이익률이 25%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HBM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플로우라든가 디스컴 이 장비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5월 22일 날에는 대성에너지 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해안 관련돼서 이제 시추 관련돼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관점은 아니었고,
이 SOFC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금 아마 내일 당장 뭐 수소 쪽이라든 수소랜다 저기 조선업종 강하게 갈 때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SOFC랑 조선업종하고 연관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 핵심이 뭐냐면은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물론 천연가스만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천연가스를 토대로 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핵심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에 따르면은 천연가스 관련주 대성에너지 시세 폭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강하게 또 시세가 나오면서 아직도 이제 이 추가적인 또 한 방 남아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석유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아직 시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놔둬야 되겠고 AP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유망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잘 나와줬어요. 이 주가가 이 채널 안쪽으로 해서 채널 안쪽에서 이렇게 있어요. 쭉 있다가 어떤 일정 라인을 돌파했을 시부터는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를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 빠른 속도로 급등 나온 종목입니다. AP 위성. 자, 여기까지 이제 리뷰를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공개 방송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ADC라고 하는 내용들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알테오젠은 이 ADC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고요. 향후에 리가켄바이오가 강하게 간다고 그랬을 때 역시 이 ADC라는 어떤 이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ADC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게 이제 설명을 잘 드렸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알아야 될 치료제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관련주도 이렇게 쫙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명 좀 잘 들으셨으면은 알테오젠 20만 원을 한번 노려볼 수 있었고 이 노리고 나서는 최소 요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으로 해서 좀 보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용은 아니까. 그 주가 변동이 이제 43%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28일 날에는 이제 태성이라는 종목 또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고 태성에 대해서 뭐 기판 관련된 종목이자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복합 동박 요거 이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관련주로 기대감 해서 매매 전략 설명을 드렸고 이 매매 전략을 토대로 해서 봤더니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 구간은 굉장히 절묘했던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리고 제가 1차적으로 잡아드렸던 이 목표가까지만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0에서 50% 정도의 단기로 굉장히 빠른 수익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태성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을 단순히 뭐 차트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이 매매 전략을 1차, 2차, 3차 그리고 목표가, 매도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셔야지 결국에는 내가 좀 안정적으로 심적으로 안전된 상태에서 좀 안전하게 종목 수도 이제 좀 줄어들면서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캔들 강의 자료집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면 좀 다 드리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용우 전문가님과 일찍이 시장 공부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또 최근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냈는지 이렇게 실전 매매 사례까지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에 있어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혼자서 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조용우 전문가님과 이 같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종목 이야기 마저 좀 나눠볼 텐데, 아니 전문가님, 예. 섭섭하게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한가를 또 봤다라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6월 10일 날 장중 교육 종목으로 이 대주전자재로 드렸어요. 이 지금 2차 전지 쪽 뭐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 좀 악화된 부분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음극재라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 2차 전지 쪽도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 나오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SKC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으셨다면은 장중 상한가 여러분들이 꼭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가가 아까 AP성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이 맴돌아 있어요. 이 부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이 깨니까. 이 라인 깨니까 12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깨고 나서는 시세가 급등 나오죠. 이거는 차트상으로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상한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음극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로 차트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차트는 보조도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차트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더 공부해라. 이렇게 좀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조심하자 해서 단기 목표는 17만 원인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어느 일정 부분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만약 거래량이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고점이에요. 고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게 아니라 이때가 털어야 될 때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17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같이 시장에서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공부를 한다면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짚고 종목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또 제 계좌에서 홈런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주식에 있어서는 어떤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시청자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는 누가 던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그런 종목들은 어느 순간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붙으면서 그게 시장 주도주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거래량이 굉장히 잔잔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어떤 주가가 급등 나왔던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거래량 측면이 잔잔해요. 근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잔잔한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나서 조정까지 충분히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라인들 깼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이 유사 사례가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전 이 부분하고 이제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근데 주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거의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네모박스 보시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그런데도 쭉 올라가죠. 그죠? 두 번째, 중심 매물대를 돌파했다. 지금 이 가격대 보시면은 이런 라인들, 이 노란 색깔 박스를 돌파를 확실하게 밟고 해준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 사례 한번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인데 이 아모레퍼시픽도 이런 어떤 급소자리를 확실하게 밟고 나서는 주가 변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 종목도 오늘 주목을 하면 되겠고 남은 건 뭐냐면은 과연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전고점까지도 많이 남았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5이평선, 12평선, 22평선 정배열 상태예요. 이런 것도 역시 다른 거 볼 거 없이 과거에 이제 이 펌텍 코리아 요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평선 정배열 상태에서 10% 이상 급등 나온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 제가 사례도 하나씩 검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이 뭐 차트도 공부하실 겸 겸사겸사해서 한번 내일 장중에 또 여러분들께 제 종목도 한번 받아보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방송 종목 이제 6월 7일 날 종목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올릴 수 있었고요.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장중에 다시 한번 매수가 변경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으실 수 있는 최하단 가격 장중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 가까운 수익이고 하나엔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조선업종이라든가 조선기자재 쪽 또 이제 우리가 뭐 꼭 내일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일 목요일 금요일이죠. 이번 주 내에 조선이라든가 조선기자재 쪽 추세 상승 살아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성에너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 잘 졌고 오늘 종목들도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도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든 자료집인데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은 거의 다 이 캔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뭐 말씀드렸던 상승 잉태 확인령이라든가 적산병 그리고 뭐 이런 간통령 이런 것들 들어는 봤고 또는 어떤 분들은 적산병이 뭔지 알고 상승 잉태 확인령이 뭔지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전에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자료집을 최소 한 3번, 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자료집 맞는 거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저녁 8시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 생방송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직구 종목에 대해서도 힌트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함께 주고 계신데 그 방송 시간만 기다리기엔 조금 애가 탄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매일매일 함께 자세한 시장 공부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에 맞는 전략을 오늘 방송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SK홀딩스를 포함해서 최근 직구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도움을 많이 주신 조용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유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유경제TV와 서유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